일본에서의 그 대규모 지진 가능성, 큰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나라이고 또 홋카이도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냥 지진이 아니라 대지진 가능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아시아경제 국제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본에서 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홋카이도에서 큰 지진이 날 거다 이런 우려가 일본 연구기관에서 발표로 나왔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의 도호쿠대, 네. 홋카이도대,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등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본 홋카이도 해안 일대에 앞으로 이제 수년 내에 진도 9 이상의 이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진도 9면 그야말로 뭐 거의 최강의 지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규모의 쓰나미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연구진에 따르면은 이 홋카이도 동부해안 일대에 쿠릴 해구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태평양판과 오호츠크판이라는 두 지각이 맞닿아 있는 주요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진도 8에서 9 이상의 대지진, 쓰나미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연구진이 지금까지의 지진 기록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약 400년 정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형 지진은 1611년부터 1637년 사이에 발생한 진도 8.8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네. 지금까지의 주기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지금부터 2037년 내에 언제든 대지진이 한 번은 이상은 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2019년부터 이제 해당 연구진이 이 지역의 지각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측 장비들을 해저에 설치를 했는데 지각판이 해마다 8cm 이상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지금 400년 동안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네. 20m 이상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 결국에 이 정도 이동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지각에 축적된 에너지가 있고 그걸로 진도 9 이상의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요. 네. 만에 하나 여기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은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맞먹는 거대한 쓰나미가 홋카이도와 이제 일본 동부 지역에 들이닥칠 수 있다. 그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네. 쓰나미가 최대 이제 파도 높이가 20m 이상 올라와가지고 해안 지역들을 덮치게 되면은 이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민간 연구진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대지진 우려를 좀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 내 지진조사위원회에서도 홋카이도 동부 앞바다에서 이제 진도 7.8에서 8.5 정도 지진은 이제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이제 90%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80% 정도로 봤던 거를 이제 90%로 상향 조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거의 뭐 반드시 어쨌든 발생한다. 예, 시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만 들어도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진 발생 가능성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쨌든 이 홋카이도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이쪽에 그런 관심들도 좀 클 것 같고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좀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이제 일본 남부 지역 해안인 난카이 대역곡 일대에서 네.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또 주의령을 내렸었고 네.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주의령들이 내려지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도시가 파괴될 정도의 이제 엄청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드물다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벌써부터 뭐 홋카이도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걸 좀 취소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는 네. 홋카이도 지사로의 발령을 좀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나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늘어나는군요. 이제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 이 일본 여행에서 이제 지진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좀 여행을 취소하라는 경고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체 관광이 실제로 좀 많이 취소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 간 관계가 지금 또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일본의 대지진 발생 우려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민들이 워낙 많이 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일본 사람들도 사실 지진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 이제 공포심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대지진에 대해서는 또 공포심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7세기부터 역사적인 대지진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 현대에 들어서서도 1923년 관동 대지진이나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이 이제 워낙 무서운 지진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진이 도쿄 쪽에서 일어난다면은 이번에는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도 일상적인 지진은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대지진에 대해서는 피난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대지진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사례를 통해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상만 해도 이게 사실 끔찍한 그런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아까 뭐 중국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일본으로의 이 홋카이도 쪽에 특히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현우 기자 설명 듣다 보면 이제 지진 예측을 할 때 예. 향후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 70%다, 80%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 듣는 이 시청자분들이나 제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이게 언제 하겠다는 건지 할 것 같긴 한데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간 날씨 예보 이런 거 할 때 월요일은 뭐 어디가 흐리고 뭐 비가 오고 뭐 주말은 어떻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달 말쯤에 뭐 다음 달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진에 대한 예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그런 예보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네,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미리 대피령도 내릴 수 있고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개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지진 예상이 이제 날씨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지하의 구조를 아직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땅 속이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일반적인 지각의 깊이가 30k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땅 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석유를 파내기 위해서나 광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사람이 파내려간 가장 깊은 깊이는 한 10km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상 팔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각의 이제 3분의 1 정도만 파봤기 때문에 지하 하부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진계를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이게 어떤 바위에 어떻게 부딪혀서 지진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는 또 방향이나 세기 이런 거를 현대 기술로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태풍이나 비구름의 경우에는 기압 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 이동 경로 언제쯤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게 그나마 잡히는데 네. 이제 지진파는 이게 정확히 대지진으로 이어질지 네. 뭐 중간에 중형 지진으로 약화가 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 예보도 할 수 없고 네. 지금으로서는 1시간 전 예보라도 나온다면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개발하면은 바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 어쨌든 과학기술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학자들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속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지진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언제든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로서도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 예측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일본 동부 해안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지진 충격이 만약에 강하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동남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은 해저 지각으로는 일본 열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이제 지진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상청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고 재산 피해도 100억 원 이상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일본 쪽의 지진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지진 피해는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다 보니까 안전지대다 그런 의식이 있지만 일본의 지각이 불안정해지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이 클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제 큰 지진 기록이 몇 차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대부분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 이후에 이제 후발로 난 지진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일본에서 정말 큰 지진이 나면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지진 피해 우려 외에 일단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교역국 순위로는 이제 4번째로 큰 나라고,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첨단 소재를 지금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계 타격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전력망에 크게 손실이 되면서 일본에서 첨단 소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이제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일본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이제 발전소 대부분이 지금도 동부 해안지대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처럼 쓰나미 피해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지금의 국민 감정이나 외교 문제와는 별도로 양국이 미리 협력해야 할 사항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웃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대지진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한테도 자연적인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제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